2000년대 초 쌍문동 어느 골목. 어머, 이게 뭐야? 또 소주병이 이렇게 저런. 항상 고개 숙인 아이. 저 집 아이 말이야.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상한 여자. 근데 말이에요. 골목 끝 그 집에 누가 이사 왔다는데? 어머, 봤어? 옷차림 좀 봐. 저기가 살 때가 아닌데. 정부 아니면 첩 아닐까? 그리고 이상한 여자. 상처받은 아이와 아이를 잃은 여자가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그 집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들리는 고함 소리. 철대문집 김씨다. 또 밤새 술 먹고 일찍 죽은 마누라 원망. 그 분풀이를 아들에게 해대는 거다. 일도 안 하는 인간이 술은 무슨 돈으로 처먹는지 정말. 우리 감나무 집하고는 벽 하나 사이라 소리가 다 들린다. 숨소리까지. 나는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다. 안 들으려고, 모르는 척 하려고. 이 새끼야! 네 엄마가 일찍 죽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어! 쾅, 뭔가 깨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그리고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다. 철 대문집 아이 준서였다. 제발은 무슨! 네가 잘났으면 내가 이 꼴로 사냐? 탁, 또 뭔가 부딪히는 소리. 나는 리모컨을 더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그렇게 매일 때리고 부수고 고함을 질러대도 저 집 아이는 소리가 없다. 울지도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다. 신고를 해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모른 척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집 아이. 그 집 아이의 유일한 가족이 저 인간이니까, 저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저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 나는 한숨을 쉬며 텔레비전을 껐다. 어차피 내용도 안 들어온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대문을 나섰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골목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준서를 마주쳤다. 늘 땅만 보고 다니는 그 아이. 앞은 보지도 않고 내 그림자만 보고는 하는 듯 마는 듯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고개도 들지 않는다. 목소리도 모기만큼 작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학교 가니? 대답은 없었다. 준서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지나갔다. 철대문집 준서의 뒷모습은 옷은 해져서 낡았고 신발은 뒤축이 다 닳아서 삐뚤어져 있었다. 가방끈은 한쪽이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보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오후 골목 입구 쪽에 사는 수빈이 엄마를 만났다. 아줌마, 그거 아세요? 우리 수빈이가 그러는데요. 뭔데? 철대문집 준서 있잖아요. 걔 말이에요.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걔가 어쨌는데? 수빈이 말로는요. 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서 공부 되게 못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험은 맨날 100점이래요. 뭐지? 천재인가? 에이, 수빈이 엄마는
뒤통수 맞은 듯이 얘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를 덮고 있는 그늘이 짠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다. 집에서 매일 맞으니까 입을 열 힘도 없는 거였다. 그래도 공부는 하나 보네. 맞아요. 근데 애가 인상이 너무 어두워서 좀 무섭기도 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명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까지. 또 철대문집인가 싶었다가도 여자 목소린데. 나는 황급히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소리는 골목 끝집에서 나고 있었다. 그 집. 한 달 전에 이사 온 여자가 사는 곳. 이 동네에 안 어울리는 고운 꽃무늬 원피스에 맨질하고 허연 피부. 저번 주까지도 매일 눈물 고인 빨간 눈을 하고는 수줍지만 고상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여자. 골목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수빈이 엄마가 골목 끝집 대문을 두드렸다. 거기 괜찮으세요? 잠시 후 대문이 삐걱 열렸다. 사모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나왔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게 쥐가 바로 그때였다. 골목 끝집 마당 쪽에서 시커먼 뭔가가 쏜살같이 튀어나왔다. 으아! 쥐였다. 어른 주먹만한 쥐 한 마리가 골목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어머머머! 쥐야! 쥐! 동네 아줌마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사모님은 마당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집에서 쥐가 자꾸 나와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지, 남편은 어디 있는지 이것저것 물었다. 사모님은 남편이 일 때문에 멀리 가 있다고만 했다. 소문으로 듣기엔 부잣집 마나님이었는데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쫄딱 망했다나 어쨌다나. 어휴, 이 작은 골목에 사연이 많기도 하다. 사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또 쓰레기를 버리러 골목으로 나갔다. 오늘도 땅만 보고 걸어가는 그 아이, 준서. 내 앞을 지나가며 안녕하세요.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삐걱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골목 끝집 사모님이 나왔다. 보랏빛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골목 바닥을 쓸고 있었다. 준서가 걸음을 멈췄다. 땅 위로 살랑 나붓기는 보랏빛 꽃무늬 원피스 끝자락.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모님이 준서를 발견하고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아이 쪽으로 몸을 낮췄다. 눈높이를 맞추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 아가. 준서는 얼어붙은 듯 서서 눈만 깜빡였다. 사모님이 다시 말했다. 학교 가니? 준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와. 조심해서. 그제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뒷걸음질 치듯 빠르게. 사모님은 준서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는 그날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골목에서 제일 사연 많은 둘의 첫 만남이었다. 어느 아침에 바쁜 소리. 트럭이 골목 입구에 섰다. 골목이 좁아서 차가 안 들어온다.
짐꾼들이 짐을 하나씩 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 대문 밖으로 나왔다. 짐꾼들이 골목 끝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사모님 집이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건 커다란 TV였다. 저 TV 좀 봐. 어머, 저게 얼마짜리야? 저 TV는 내 팔을 양쪽으로 다 편 것보다도 커 보였다. 참 어색한 그림이었다. 골목에서 제일 낡고 허름한 집에 골목에서 제일 좋은 TV.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다. 망했다더니 아닌가? 첩인데 정부한테 쫓겨난 거 아니야? 사기꾼이거나. 옷은 좋아 보이는데 짝퉁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바로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아줌마들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사모님이 쑥스럽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아이고. 언제 오셨어요? 방금 시장 갔다 왔어요. 아줌마들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나도 덩달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짐꾼들 사이를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 것 같았다. 저 여자가 뭔가 다르다는 걸. 이상했다. 저렇게 큰 TV가 왔는데 저 여자 표정은 하나도 안 밝아 보였다. 오히려 더 슬퍼 보이는 건 왜일까? 그날 밤 또 철대문집에서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이 새끼야! 급식비 어디 갔어? 제가 준비물 사야 해서요. 준비물? 준비물은 무슨? 쾅! 뭔가 던지는 소리에 벽이 흔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저 인간 급식비까지 뺏어가는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저 아이는 오늘 밤 또 굶겠구나. 팔을 걷어붙이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다 멈칫했다. 사실 무서웠다. 나도 김 씨한테 뭐라도 당할까봐.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삐거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살며시 우리 집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다. 골목 끝집 사모님이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 사모님이 조용히 골목을 걸어 철대문집 대문 앞에 섰다. 그리고 도시락을 살며시 대문 앞에 놓았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철대문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고 사모님은 한참을 멀리서 기다렸다. 골목 끝에 서서 그러다 한숨을 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도시락은 그대로 대문 앞에 남아 있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 여자 알고 있구나. 철대문집 아이가 굶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골목 끝집 사모님은 매일 저녁 도시락을 가져왔다. 철대문집 대문 앞에 조용히 놓고 가는 거였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살며시 놓고 돌아섰다. 나는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빨래를 널다가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도 그 모습을 자꾸 목격하게 됐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매일, 그러다 아침 저녁 2번씩.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철대문집의 준서한테 밥을 갖다 준다는 소문. 왜 그러는지 친척도 아닌데 남 불쌍한 거 다 챙기면 자기가 굶는다는 말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골목 끝집 쪽을 바라봤다. 어느 날 저녁
철대문집에서 또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 새끼야! 누가 갖다 놓은 거냐? 뒤에 들리는 가느다란 목소리, 준서였다.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얻어온 거지? 쾅, 퍽. 뭔가 맞는 소리가 벽을 넘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김 씨가 도시락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누가 줬어? 말 안 해? 작은 신음 소리, 그리고 침묵. 동네 사람들한테 빌어먹고 다니냐? 철커덕.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라니까! 오늘 들어오지 마! 쾅. 대문이 닫혔다. 나는 황급히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다. 준서가 철 대문 앞에 맨발로 서 있었다. 12월 초겨울인데 얇은 티셔츠 하나만 걸친 채 준서는 웅크리고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내가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삐거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고 사모님이 나왔다.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 신발이나 신은 모양이었다. 하이힐이었다. 그걸 신고도 달려왔다. 아가,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이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다. 말없이 자기 가디건을 벗어 준서에게 입혔다. 우리 집 가자.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입술만 달싹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사모님이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아줌마도 옆에 있을게. 혼자 안 두고 여기 있을게. 그리고 준서 옆에 털썩 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높은 구두를 신은 채로.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참을 그렇게 둘이 앉아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에 큰 TV 왔거든. 만화 틀어줄게. 준서가 천천히 일어서고 사모님이 준서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을 잡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둘을 보고서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골목 끝집에는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서서 골목 끝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준서였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 아이가 웃을 수 있구나. 저렇게 밝게 웃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준서가 골목 끝집에서 나왔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다. 사모님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와 준서에게 뭔가 말을 하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었다. 준서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평소처럼 땅을 보며 걸었지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사모님에게 말을 걸었다. 많이 추웠을 텐데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요. 준서가 있으니까 덜 무섭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매일 저녁 골목 끝집으로 갔다. 며칠 후 오후 골목 입구에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다. 골목 끝집 여자가 요새 철대문집 애한테 밥을 먹인다는 얘기. 김 씨는 뭐라 안 하냐는 얘기. 불쌍해서 그러는 거라는 얘기들이
오갔다. 수빈이 엄마가 물었다. 근데 저 여자 요리는 하나 봐용? 나도 끼어들었다. 제가 엊그제 봤는데 냄비 태우고 있더라고요. 크크크 아줌마들이 키득거렸다. 재벌이 뭐 별거 있냐는 그것도 못한다는 말들. 하지만 착하긴 착한가 보다. 요리 못해도 해주려고는 하니까. 마음씨는 좋은 것 같다는 말들도 나왔다. 나는 골목 끝집 쪽을 바라봤다. 그때 골목 끝집 대문이 열리더니 사모님이 나왔다. 저기, 혹시 김치 담그는 법 아세요? 아줌마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준서가 김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담가 본 적이 없다는 사모님.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않냐는 말에 그래도 직접 만든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수줍게 웃는 모습. 잠깐 침묵이 흘렀다. 수빈이 엄마가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배추 좀 남았는데 같이 담가 볼래요?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다. 나도 모르게 말을 보탰다. 저희 집에도 고춧가루 남은 거 있어요. 가져다 쓰세요. 그날 오후 골목에 김치 담그는 냄새가 퍼졌다. 저녁 무렵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골목 끝집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다. 사모님은 마당에서 김치를 씻고 있었고 수빈이 엄마랑 나 그리고 옆 골목 나주댁도 함께였다. 수빈이 엄마가 손을 흔들자 준서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사모님이 손을 닫고 일어서서 준서에게 뭔가 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날 밤 김치가 완성됐다. 사모님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아줌마? 김치 좀 드릴게요. 어머나,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 김치 한 통을 내밀었다. 나는 받으며 물었다. 준서는 잘 먹나요? 예, 잘 먹어요. 오늘도 밥 2그릇 먹었어요. 사모님이 환하게 웃었다.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도 아줌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학교 가면서 처음으로 조금 웃더라고요. 사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다행이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후 철 대문집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새끼야! 어디서 자고 왔어? 뭔가 던지는 소리. 내일부터 골목 끝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 동네 망신을 시킨다는 소리. 준서의 떨리는 대답. 안 갈게요. 나는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저녁. 준서는 골목 끝집으로 가지 않았다. 사모님이 대문 앞에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준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모님은 결국 도시락을 철 대문집 앞에 놓고 돌아갔다. 나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모님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철대문집 대문 앞에 놓였던 도시락이 뚜껑도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밥을 못 먹은 거구나, 준서가. 그날 저녁도 그 다음 날도 도시락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골목 끝집 사모님은 매일 새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준서는 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서운 거였다. 나는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준서가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있는 소리. 꾸르르. 배고픈 소리. 하지만 준서는 울지 않고 그저 참았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저 아이가 또 굶고 있구나.
그날 밤 일주일 만에 문이 열렸다. 준서는 골목 끝집에 가지 않았다. 사모님은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철대문집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알고 있었다. 준서가 물만 마시는 소리,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소리, 김씨가 술 먹고 들어와서 준서를 또 때리는 소리. 그래도 나는 나가지 않았다. 무서웠다. 김씨가 무서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기도 했다. 남의 집 일이니까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새끼야! 학교에서 또 연락 왔어!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다. 급식비 안 냈다며! 돈은 어디 갔어? 제가 준비물 사야 해서. 준비물? 준비물은 무슨? 쾅, 퍽, 타. 벽이 흔들렸고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나가! 당장 나가! 철커덕. 대문 여는 소리가 났다. 오늘은 죽어도 안 들여보낸다! 알았어? 쾅. 대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골목을 내다봤다. 준서가 철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웅크린 채 12월 중순 찬바람이 골목을 휘몰아쳤다. 준서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나가야 하나? 손이 떨렸다. 그때였다. 골목 끝에서 불빛 하나가 켜졌다. 골목 끝집 대문이 열렸다. 사모님이었다. 사모님은 준서를 보더니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왔다. 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모님이 말없이 준서를 일으키려 했지만 중학생인 준서는 꽤 무거웠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내가 도울게요. 둘이서 준서를 부축해 골목 끝집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이 준서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다. 사모님이 준서에게 물을 한 모금씩 먹였다. 준서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다. 나는 집으로 가서 호박죽을 끓여왔다. 준서가 천천히 죽을 먹기 시작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준서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밤 준서는 골목 끝집에서 잤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 철대문집은 조용했다. 김씨는 술을 또 먹고 자빠져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서 골목 끝집 쪽을 바라봤다. 불이 켜진 거실의 창문 너머로 사모님이 준서 옆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준서는 자고 있었다. 사모님은 준서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이마를 짚어보고 또 담요를 고쳐 덮어주고 있었다. 마치 엄마처럼. 나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불쌍하다는 건 알겠다. 아이를 챙기고 싶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나. 남의 집 아이인데.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골목으로 나갔다. 골목 끝집 대문이 열리고 준서가 나왔다. 학교 가는 시간이었다. 사모님이 준서에게 가방을 챙겨주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하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었다. 준서는 얼굴이 발그레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평소처럼 땅을 보며 걸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걸어갔다. 나는 쓰레기 버리는 척하며 사모님에게 다가갔다. 어젯밤에 고생 많으셨어요.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피곤함이 짙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그나저나
김 씨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사모님이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준서를 그냥 보낼 순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준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골목 끝집으로 달려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다. 준서가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사모님도 웃고 있었다. 따뜻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철대문집에서 또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야, 김준서, 문 열어! 김 씨가 취한 목소리로 외쳤다. 골목 끝집에서 불이 꺼졌다. 김준서, 너 이 새끼,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나와 이 새끼야! 쾅쾅쾅. 김 씨가 골목 끝집 대문을 발로 찼다. 나는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저 인간 또 저런다는, 술 먹고 난리라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들이 오갔다. 김 씨가 소리쳤다. 골목 끝집, 너 뭐하는 여편네야? 애 데리고 뭔 짓을 하는 거야? 골목 끝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모님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서는 여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숨겨놨잖아! 준서는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뭐라는 거야, 이 쌍놈 새끼! 안 나와! 김 씨가 사모님을 밀쳤다. 사모님이 비틀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나갔다. 아우, 김 씨 아저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감나무지 마줌마! 이거 남의 집 밀인데 해놔서! 남의 집 일이라니! 김 씨 아저씨가 애 밤마다 때리는 거 동네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다 들었다는, 애 우는 소리 맨날 들린다는, 이러다 큰일 난다는 말들. 김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내 새끼 훈육하는데 뭔 지랄들이야! 훈육이요? 애를 한겨울에 밖에 내쫓는 게 훈육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당신 자식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김 씨가 입을 다물었다. 수빈이 엄마가 거들었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학대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가 뒤로 물러섰다. 알았어. 그리고 비틀거리며 철대문집으로 돌아갔다. 쾅! 대문이 닫혔다. 골목에 정적이 흘렀다. 사모님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사모님의 손을 꽉 잡았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나는 사모님과 마주 섰다. 사모님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웠다.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무서워서, 귀찮아서, 남의 집 일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골목 끝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모님이 준서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준서의 작은 웃음소리도 들렸다. 나는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그날 이후 골목의 공기가 바뀌었다. 김 씨는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다.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다. 준서는 매일 골목 끝집으로, 학교 끝나면 골목 끝집, 주말에도 골목 끝집. 사모님과 준서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웃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둘이 정말 가족 같았다. 2달쯤 지났을까? 2월이 되었다.
아직 춥지만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골목 입구 쪽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수빈이 엄마를 만났다. 골목 끝집 여자가 요새 택배를 엄청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 며칠 전부터 매일 뭔가 온다고, 큰 상자로. 사람도 와 보인다고. 정장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걸 나도 본 적이 있었다. 남편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남편이면 같이 살지 왜 자꾸 오냐는 말도.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날 저녁,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골목 끝집 앞을 지나게 됐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마당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이게 다 제 거라고요? 예전보다 말이 조금 늘었다. 나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다. 마당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옷 상자, 신발 상자, 책 상자. 준서가 새 운동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사모님이 웃으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며칠 후, 골목에서 수빈이를 만났다. 아줌마, 저기 준서 봤어요?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옷도 새 거 입고, 가방도 새 거 메고. 신나서 말하는 수빈이. 걔 원래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 새 옷이래요. 그리고 얼굴도 좀 밝아진 것 같고. 신기해요. 나는 웃었다. 그래, 준서가 밝아졌구나. 요즘 우리 동네 아줌마들의 일과가 하나 생겼다. 골목 끝집 쓰레기 확인하기. 수빈이 엄마가 골목 끝집 대문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들여다봤다. 어머, 고기 먹었네. 삼겹살. 다른 아줌마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과일도 샀다는 사과가 몇 개냐는 저 집 애가 요새 밥 잘 먹는가 보다는 말들이 오갔다. 나도 슬쩍 끼어들었다. 근데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멈칫했다. 수빈이 엄마가 피식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남의 집 쓰레기를 왜 보고 있어? 그래도 궁금하잖아. 다들 다시 고개를 모았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휴, 참. 어느 날 저녁. 골목 끝집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황급히 골목 끝으로 갔다. 골목 끝집 대문을 두드렸다. 사모님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가 시커멓게 타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다 불 조절을 잘못했다고 했다. 준서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괜찮아요. 저 라면 먹을래요. 사모님이 푹 하고 웃었다. 나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수빈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어떻게 찌개를 태우냐며 키득거렸다. 재벌이 뭐 별거 있나요? 요리도 못하네. 사모님이 더 얼굴을 붉혔다. 집에 있을 때 요리를 안 해봐서 그렇다고 수빈이 엄마가 말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김치찌개 정도는 쉬워요. 그날 저녁 골목 끝집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는 사모님.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며 키득키득 웃었다. 불은 약하게 하라는, 김치는 좀 더 볶으라는, 이 정도면 되냐는, 아직이라는 말들. 준서가 옆에서 피식 웃었다. 사모님도 웃었다. 우리도 웃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동네 아줌마들한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냐는, 계란말이 잘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는, 감자조림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들. 동네 아줌마들은 신이 났다. 골목 끝집 부엌은 요리 학원이 되었다. 나도 가끔 들렀다. 호박전은 어떻게 부치냐는 사모님. 기름 두르고 호박 썰어서 밀가루 묻혀서 부치라고 알려줬다. 사모님은 열심히 배웠다. 준서를 위해서. 어느 날 저녁. 나는 골목 끝집 대문을 두드렸다. 감자를 좀 캤는데
드시라며 건넸다.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받았다. 안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나는 골목 끝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했다. 아담하고 따뜻했다. 준서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인사하라는 사모님 말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 아이가 웃는구나.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모님이 차를 내왔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 앉아 있었다. 사모님이 준서를 바라봤다. 한참을. 준서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깎고 있었다. 조심조심 깎다가 연필심이 부러지면 다시 깎고,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가만히 사모님을 봤다. 사모님이 나를 보더니 작게 말했다. 준서 보면 자꾸 생각나는 애가 있어요. 제 아들이요. 사모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4년 전 일이라고 했다. 아들이 준서랑 또래 나이였다고.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 남편 사업이 정말 잘 됐다고 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부부는 맨날 바쁘게 살았다고. 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학원 다녀와서 집에 혼자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날도 부부는 약속이 있었다고 했다. 사업 관련 모임. 애한테 전화했다고. 엄마 늦으니까 밥 먹고 자. 반찬은 냉장고에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집에 불이 났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기 합선이었대요. 애 방에서. 애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제가 곁에 있었으면, 제가 집에 있었으면. 나는 사모님의 손을 꽉 잡았다. 사모님이 계속 말했다. 그 뒤로 전부 무너졌다고. 남편이랑 사이도 나빠지고 사업도 망하고 집도 다 잃었다고. 사모님이 준서를 바라봤다. 준서를 처음 봤을 때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똑같았어요. 혼자 있고 아무도 안 돌봐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냥 저 애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 애만은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닦았다. 밥도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냥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제야 알았다.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준서는 저 여자한테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냥 사랑하고 싶은 아이였던 거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준서가 책상에서 일어났다. 아줌마, 저 배고파요. 작은 목소리였다. 사모님이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밥 먹자. 뭐 먹고 싶어? 응, 김치찌개요. 알았어. 아줌마가 끓여줄게. 이번엔 안 태운다? 준서가 피식 웃었다. 아줌마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요. 사모님이 부엌으로 갔다. 나는 일어섰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사모님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이번엔 불 조절을 조심조심. 준서가 옆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다. 둘이 정말 엄마와 아들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와서 감나무에 기대 서서 생각했다. 저 여자는 준서를 사랑하고 있구나. 곁에 있어 주는 것, 밥 먹이는 것, 웃게 해주는 것, 혼자 안 두는 것.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저 여자가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골목 어귀에 개나리가 피었고 마당에도 새싹이 돋아났다. 준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가방도 새 것이었다. 얼굴에는 살이 올랐고 표정도 밝아졌다. 무엇보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앞을 보고 걸었다. 안녕하세요. 준서가 골목을 지나가며 나한테 인사했다. 목소리도 커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다. 정말 딴 사람이 됐구나. 어느 날 오후 수빈이 엄마가 달려왔다. 아줌마. 큰일 났어요. 철대문집 김씨가 또 난리예요. 나는 황급히 골목으로 나갔다. 철대문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김씨가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가구를 뒤집는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빈이 엄마가 속삭였다. 저 인간 준서 찾나 봐요. 근데 준서는 골목 끝집에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골목 끝집을 바라봤다. 골목 끝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잠시 후 김씨가 철대문집에서 나왔다. 손에는 반쯤 비어버린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골목 끝집으로 걸어갔다. 골목 끝집 문 열어. 내 새끼 내놔. 당장. 쾅쾅쾅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김씨 아저씨, 그만하세요. 김씨가 나를 노려봤다. 준서는 거기 없다고, 학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가 다시 대문을 찼다. 쾅쾅쾅. 그때 골목 끝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모님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준서는 여기 없다고 했다. 김씨가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사모님이 막아섰다. 김씨가 사모님을 밀쳤고 사모님이 넘어졌다. 나는 달려가서 사모님을 일으켰다. 김씨가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작은 방문이 열렸다. 준서가 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씨가 준서를 잡으려 했다. 사모님이 뛰어가서 준서를 감쌌다. 안 돼요. 준서는 안 보내요. 김씨가 사모님을 또 밀쳤다. 사모님이 넘어졌다. 준서가 무의식 중에 소리쳤다. 그리고 멈췄다. 골목이 조용해졌다. 준서는 눈이 커진 채 입을 막았다. 사모님도 멈췄다. 김씨도 멈췄다. 나도 숨이 멎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저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준서가 사모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이 천천히 일어났다. 준서를 꽉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았다. 나는 앞으로 나갔다. 김씨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준서는 이제 여기서 행복해요. 김씨가 나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무 말 없이 김씨를 바라봤다. 김씨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철대문집으로 돌아갔다. 쾅! 대문이 닫혔다. 골목 끝집 거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떨고 있었다. 사모님이 따뜻한 차를 준서에게 건넸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다. 나도 옆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셋이 앉아 있었다. 사모님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서가 사모님을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사모님이 준서를 꽉 안았다. 준서가 사모님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이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칠 후 골목 입구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섰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봤다. 젊은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 남자는 골목 안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듯했다. 골목 끝집 대문이 열렸다. 사모님이 나왔다.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는 슬쩍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당에서 귀를 기울였다. 강남에 집 얻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고 지쳐 있었다. 당신 좋아하던 그 동네. 나가자. 침묵이 흘렀다. 준서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났다. 사모님이 다시 말했다. 나는 여기 있을래.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길고 깊었다. 그래. 그뿐이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나, 둘, 사모님에게 건넸다. 사모님이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미안해.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차에 타려다 멈췄다. 골목 안쪽을 바라봤다. 골목 끝집 창문 너머로 준서가 보였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남자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픔과 이해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다. 남자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모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봉투를 꽉 쥐고.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왔다. 골목 끝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모님과 준서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준서가 밥을 먹으며 뭔가 말을 하고 있었다. 사모님이 웃으며 듣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저 남자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차 안에서 혼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골목에 낙엽이 쌓였다. 준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키도 훨씬 컸다. 이제는 사모님 어깨를 넘어섰다. 골목 끝집에서는 매일 저녁 맛있는 냄새가 났다. 사모님의 요리 솜씨가 늘었다. 준서는 여전히 매일 골목 끝집으로 갔다. 철대문집 김씨는 점점 더 술을 마셨다.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김씨를 신경 쓰지 않았다. 준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오후 골목에서 수빈이가 소리쳤다. 아줌마, 준서 봤어요? 왜? 쟤 진짜 완전 달라졌어요. 키도 엄청 크고 얼굴도 저렇게 잘생겼었어요? 수빈이가 눈을 반짝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밥 잘 먹으니까 그렇지.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제 얘기해요. 완전 인기 많대요. 수빈이 엄마가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수빈이도 요새 준서 얘기만 해요.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웃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키득거렸다. 역시 밥 잘 먹고 자란 애는 다르다는 사람이 환경이라는 말들이 오갔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해 겨울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다. 나는 잠이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나는 황급히 창문을 열었다. 철대문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경찰 2명이 김씨를 끌고 나왔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놔라고! 경찰이 김 씨를 차에 태웠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이번엔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뺑소니라는, 어젯밤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냈다는. 사람은 다행히 경상이지만 도망갔으니 큰일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김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철대문집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후 골목에 소문이 돌았다. 김 씨가 징역 5년을 받았다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전과도 있었다고. 이번엔 진짜 들어갔다고. 나는 골목 끝집으로 갔다. 사모님이 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준서가 앉아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들었냐고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냐고 물었다. 준서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당으로 나와 골목 끝집을 바라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사모님과 준서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준서가 사모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모님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있었다.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오후 골목 입구에 또 그 승용차가 섰다. 남자가 내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골목 끝집 대문을 두드렸다. 사모님이 나왔다. 둘은 마주 섰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입양 절차 알아봤어. 사모님의 눈이 커졌다. 새 집으로 같이 가자. 셋이 함께.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남자가 사모님의 손을 잡았다. 꽉.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골목에 이삿짐 트럭이 섰다. 골목 끝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다. 이사 간다는, 강남으로 간다는, 큰 집으로 간다는, 부럽다는 말들이 오갔다. 사모님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서도 옆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남자도 와 있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짐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가시는구나. 사모님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줌마. 나는 사모님을 안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밤마다 도시락 가져다 주던 일, 쥐 나와서 비명 지르던 일, 김치 담그던 일, 냄비 태우던 일, 모든 것이. 사모님이 내 품에서 울었다. 감사했어요. 나도 눈물이 났다. 잘 살아요. 그것만 말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짐이 거의 다 실렸다. 동네 아줌마들이 총출동했다. 가지마.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첩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사모님이 피식 웃었다. 수빈이 엄마가 준서에게 다가갔다. 준서야, 새 학교 가서도 잘 지내. 그리고 우리 수빈이 좀 학교에서 잘 챙겨줘잉. 어머, 엄마? 수빈이가 얼굴을 붉혔다. 동네 아줌마들이 키득거렸다. 어머, 수빈이 얼굴 봐. 새빨개. 준서 진짜 잘생겼다. 어쩜 저렇게 달라졌어? 밥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렇지? 준서가 어색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웃음이었다. 그때였다. 남자가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왔다.
상자였다. 준서를 불렀다. 준서야, 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가 상자를 건넸다. 준서가 열었다. 새 운동화였다. 준서가 눈을 크게 떴다. 남자가 말했다. 신어봐. 준서가 운동화를 신었다. 딱 맞았다. 남자가 준서를 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잘 어울리네.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준서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축구 좋아한다며. 운동화 좋은 거 신어야지.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준서가 남자를 봤다. 남자도 준서를 봤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피식 웃었다.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가슴이 뭉클했다. 저 둘이 잘 맞는구나. 차에 다 올라탔다. 사모님이 조수석에, 준서가 뒷좌석에 앉았다. 남자가 운전석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수빈이가 소리쳤다. 준서야, 연락해라. 준서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응. 목소리가 밝았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동네 아줌마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준서야, 잘 살아? 공부 열심히 해. 밥 많이 먹고!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서 차가 잠시 멈췄다. 뒷좌석에서 준서가 사모님을 봤다. 사모님이 뒤돌아봤다.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망설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서가 작게 말했다. 저기요. 응?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모님이 숨을 멈췄다. 새 학교 가도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다. 뒤돌아 준서의 손을 잡았다. 꽉. 응.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같이 있잖아. 준서가 울었다. 남자도 눈시울을 붉혔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차 안은 한참 조용했다. 그렇게 셋은 가족이 되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준서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동네 아줌마들도 다 울고 있었다. 어머, 나 왜 우는 거야? 나도. 휴지 좀 줘. 수빈이 엄마가 코를 훌쩍였다. 준서, 진짜 잘생겼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울다가 웃었다. 차가 사라졌다. 골목은 조용했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나는 마당으로 돌아왔다. 골목 끝집을 바라봤다.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다. 저기서 웃던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다. 준서가 안녕하세요 하며 지나가던 모습이 아직도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며칠 후 골목 끝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였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집에서도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웃음 소리가 들리고 사랑이 자라는 그런 집이 되겠지. 골목 끝집은 그런 집이었으니까.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봄서정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